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소문당 하경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올해는 벚꽃의 개화가 전년보다 이를 거라 하네요. 한꺼번에 팝콘 터지듯 온갖 꽃들이 피어나려나 봅니다. 완도 지킴이 해신 박상철 시인님의 시편 중에 상생의 허상이란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딱 그에 맞는 시 같아서 마음이 아리면서 들려드려요. 제 걱정이 다수의 국민들의 걱정이 제발 기후가 되길 바라면서도 1926년 발표된 빙어 현진건의 단편소설 고향이 오버랩되어 들려드립니다. 현진건 작가님은 대구시 뽕나무골에서 태어났고 도쿄 세이주 중학교와 상하이 후장대학에서 공부하셨죠. 개벽의 단편소설 희생자를 발표하고 등단하셔서 빈처,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고향 등 27편의 소설을 남기셨습니다. 소설 고향의 배경을 아셔야 이해가 빠를 것이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요약해 들려드리고 소설의 줄거리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과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으로 인해 한국 통감부가 설치된 지 3년 후인 1908년 일제가 조선의 경제권 이득 착취와 토지 및 자원 수탈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인도 제국을 식민지화했던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를 대놓고 본따서 세운 회사였다고 하죠. 경술국치 이후 동척은 조선의 토지를 개혁한다면서 실제 땅 주인들만 인정을 하고 대다수의 소작농으로 이루어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소작농들의 경작할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경작할 땅을 잃게 된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간도로 이주해가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죠. 이 현상을 오늘날로 쉽게 비교하자면 집주인들의 집으로만 인정해주고 전세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격이니 그 당시 농사 지을 터를 잃은 소작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땠을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려 우리 농토 40%를 일본이 착취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했던 소작권과 경작권과 도조권을 잃은 농민들이 무려 4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가족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가족당 5인만 되었겠습니까? 10명도 되고 거의 10명 넘는 가족들이 많았었겠죠. 그러나 5인 가족만 치더라도 250만.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으로 보니까 250만 명이면 8집에 한 집은 재산권을 잃은 겁니다. 간도의 인구가 갑자기 10만에서 60만으로 늘었다고 하니까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빙어 현진건의 고향이란 소설이 쓰여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진건의 고향 단편소설은 1926년 단편집 조선의 얼굴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1920년대 민족 항일기의 시대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으로 줄거리는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입고 천박한 행동을 하는 그를 만납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조선인을 잊게 되고 그와 대화를 나누다 그가 고향을 떠난 사정을 듣게 되죠. 나는 과거에 대구 근교의 평화로운 농민이었던 그가 경술국치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기고 간도로 떠났으나 부모는 굶어 죽었고 탄광 생활을 거쳐 너무너무 심한 고생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된 파란 많은 유랑 생활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가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자신과 혼담이 있었던 여인을 우연히 만나 기구한 인생사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20원에 매춘부로 팔려갔다가 질병과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괴로운 심정으로 고향에 있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경성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얘기하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릅니다.
최서희 작가님의 홍염이란 단편 소설 기억나시죠? 이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아픈 소설이죠. 그 소설 역시요. 참 심란하고 아립니다. 한 인물의 인생 역정을 통해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식민지 현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가 있음을 새기면서 해심 박상철 시인님의 상생의 허상 마음에 새겨 보시겠습니다. 상생의 허상, 해심 박상철. 식민 지배의 터널방, 침략자의 종으로 구걸한 구린 자본의 힘은 권력으로 진화하고, 지배자의 오만함은 화장으로 두껍게 가리고, 정의와 원칙, 도덕과 배려는 조금 무겁다고 갖다 버린다. 또한 여기저기 구린내를 덮기 위해 힘센 문어발 굴착기를 양산한다. 그리고 자본의 주인은 양심과 도덕이 도려진 큰 괴물이 되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한다. 진정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목숨으로 항거한 숭고한 애국자는 퇴색된 명찰이 안쓰럽다. 허겁지겁 연명하는 초라한 서민들은 잔치 뒷전 떡고물로 피 튀기는 눈치 싸움에 바쁘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드시고 난 물린 밥상에 설거지 전 허기를 채운다. 반복되는 궁상맞은 일상은 그대로 합법인 양 굳혀져 주인의 자식은 계속해서 주인으로, 서민의 자식은 계속해서 서민으로 대를 잇고, 역사책은 주인의 입맛대로 행무새처럼 태평성대만을 노래한다.